윤세영은 구하나가 신여진의 집을 나가자 최명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구하나가 집에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게,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열린 것이야. 최명지와 윤세영은 추악한 미소를 보이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퀵서비스로 어떤 서류 봉투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구하나가 윤세영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윤세영은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했는데 그 서류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과연 구하나는 윤세영에게 무엇을 전달해서 윤세영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구하나가 어떤 방법으로 윤세영과 최명지에게 완벽하게 복수를 하며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통쾌한 결말을 맺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내 서랍에 있던 유진이 전단지가 사라졌어. 그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가져간 범인이 윤세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회사로 향하며 윤세영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세영,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윤세영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구지석의 질문에 윤세영은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짜를 가짜라고 말해준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구지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세영, 너는 나중에 이번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윤세영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잘해봐. 그녀는 비웃으며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구지석은 이제 윤세영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구하나는 신여진의 집을 떠나 홀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유진이라고 믿었는데 구하나의 친구였던 이두나가 유진이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과거에 살았던 바다 항구 근처를 거닐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회색빛 파도가 거칠게 밀려왔습니다. 바닷물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과거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움켜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 항구 근처에서 2명의 여자가 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내가 본 건...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근에 본 유진이의 전단지 사진과 그때 본 여자의 얼굴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은 윤세영이었어. 구하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영이 유진이를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이었어. 그녀는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구 근처의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허름한 건물 안에서 오래된 CCTV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창고는 항구 근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이었고 구하나가 유진이 전단지에 있던 실종 날짜를 말해줘서 당시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죠. 영상 속에는 윤세영이 유진이를 홀로 두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눈물을 머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할 수 있어. 그녀는 영상 자료를 손에 쥐고 신여진과 황진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최명지와 윤세영은 집안에서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하나가 집에서 나갔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게.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열린 거야. 둘은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건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퀵서비스 직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류 배달 왔습니다. 윤세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진이를 홀로 남겨둔 장면이 담긴 CCTV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세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명진은 재빨리 달려와 서류를 확인했지만 그녀 역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게 공개된 거야? 윤세영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유진이가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구하나는 CCTV 영상을 신여진과 황진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여진은 손을 떨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사고에 윤세영과 최명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신여진이 윤세영과 최명지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최명지와 윤세영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윤세영은 그때 유진이가 배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며 발뺌을 했죠. 신여진은 그들의 결정적인 증거를 더 찾아서 제대로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그냥 넘어가는 척을 했습니다. 한편 구지석은 윤세영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춰진 낡은 USB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USB를 노트북에 꽂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영상 속에서 윤세영과 최명지가 은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진이를 사고로 위장한 건 완벽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엄마, 그래도 조심해야 해. 나도 유진이를 배 안에서 못 본 척한 거를 들키지 않게 노력 중이야. 구지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윤세영.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는 USB를 안전한 곳에 복사한 뒤 경찰에 제출할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구지석은 신여진에게 그 증거를 전달해 주었고 신여진은 즉시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윤세영과 최명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윤세영은 감옥에 수감된 첫날부터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갑자기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영아. 윤세영은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차마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 그녀는 온몸을 떨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유진이었습니다. 너가 날 버렸잖아. 이렇게 윤세영은 평생 동안 유진이가 꿈과 현실에서 보이며 공포에 떨면서 남은 삶을 살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죠. 악당들이 천벌을 받고 난 후에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구나. 부디 나를 용서해 주겠니? 구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네, 이제는 행복한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나와 신여진은 화해를 했고 구하나는 은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하나의 완벽한 복수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